내가 없는 당신에게 벌써 8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는 나의 감정을 좀 알아주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아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아침이 즐거우세요? 잠에서 눈 뜰 때, 와, 새로운 아침이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일어나세요? 아니면, 아이고, 일어나기 싫은데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으로 눈을 뜨세요? 그게 신기한 게요. 내가 없는 당신들은 아마 눈을 뜰 때 신나는 마음으로 눈 뜨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없는 당신들은 오늘 하루에 내가 없으니까 그럼 나만 없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가 없는 당신들이 눈 뜰 때는 남들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이유들 때문에 눈을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은 끌려다니는 아침을 늘 맞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닌데 나는 내 직장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내 직장이냐? 아니죠. 자식이 없고 결혼을 안 했고 결혼하거나 자식이 있었어도 나만 알고 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일어나는 이유가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들, 내가 나를 팔아먹은, 내가 나를 소멸시킨 다른 이유들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아침이 정말 중요하대요. 이거는 과학자들, 의사들, 뇌과학자들, 그리고 상담사들,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다 한입 모아서 말하는 건데요.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침 식사가 하루 세끼 식사 중에 제일 중요하대요. 이제 지금은 채식을 먹어야 되냐, 아니면 고기를 먹어야 되냐,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냐, 줄여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식단이 가장 좋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채식주의자들도 혹은 육류만 먹어야 되는 저탄고지 하는 사람들도 간헐적 단식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의학적 근거를 정리해서 일치하는 한 가지를 뽑아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마 제일은 첫 끼 입으로 넣는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걸 거예요. 첫 번째로 이렇게 밤중에 자느라고 식사를 안 하다가 그 다음날 그 시간 첫 번째 먹는 음식이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첫 번째 먹는 거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굉장히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설탕이나 흰색 밀가루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의 몸과 감정을 위해서 좀 자제하시는 편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것들이 뇌와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연구한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식사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하루 전체를 다 좌지우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라클 모닝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이제 원래 미라클 모닝 쓴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막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책을 읽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없는 당신들에게 새벽에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은 제안하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나도 내가 없어 죽겠는데 뭘 또 개발을 하겠어요. 저는 좀 천천히 시작하는 조용한 모닝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주창하는 바인데 여러분이 몇 시에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의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에 첫 번째 한두 시간, 그것이 6시여도 7시여도 8시여도 9시여도 10시여도 좋습니다.
혹은 12시여도 괜찮죠. 일어나면 뭐부터 하세요?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아침 해왔던 그 행동들이 나를 형성했고 내가 없는 당신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부분의 내가 없는 당신들은 일어나서 정신없이 무엇인가 하느라고 바쁠 가능성이 있다. 늦었어. 빨리 출근해야 돼. 라든지. 빨리 뭐 애들 학교 보내야 돼. 남편 챙겨야 돼. 아내 챙겨야 돼. 나 챙겨야 돼. 빨리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끊임없이 끌려다니느라고 재촉하면서 나를 그때 내가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지금 물어볼 시간이 전혀 없는 삶이냐 죽음이냐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분주한 상태로 아침을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나를 소멸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기가 아침에 어떤 패턴으로 살아왔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면 내가 나한테 가혹했구나. 내가 나한테 참 예의 없게 굴었구나. 혹은 내가 나를 함부로 했구나. 이런 거를 금방 아시게 될 건데요. 나의 패턴을 알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로 좋은 아침, 내가 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발걸음이란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걸 먼저 하셔야 진짜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사실 변화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부터 시작해야지 실질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뭘 고쳐야 되지? 뭘 다르게 해야 되지? 너무 빨리 거기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며칠 시도하다 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몇 달간, 몇 년간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내가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내가 잠에서 깬 다음에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나의 존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끌려다니지 않는 어떤 작은 액션만 해도 훨씬 주체성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내가 나에 대한. 그래서 뇌과학자들, 자기계발서 작가들, 의사들, 심리학자들이 아침을 이렇게 보내세요, 저렇게 보내세요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 중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저에게도 도움이 됐던 몇 가지를 좀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해라? 아니에요.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있는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뭔가 작은 걸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 내가 뭐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헐레벌떡 시작하는 걸 안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그 전날 잠을 좀 충분히 주무셔야 된다. 일찍 주무셔야 된다. 8시간 자라고 모든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전 5시간만 4시간만 자도 괜찮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 때나 8시간 자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시간에 자고 그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투자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것이 됐다 아니면 그것을 하고 있다 아니면 그걸 연습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자기를 위해서 5분만 시간을 좀 내주시면 어떨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5분. 너무 바쁜 아침에 막 30분씩 1시간씩 뭔가를 새로운 걸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5분부터 시작합시다. 그 5분에서 뭐가 달라지겠어? 말씀하시겠지만 엄청 달라집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그럼 그 5분의 핵심은 그게 무엇이냐면 끌려다니지 않는 것. 내가 나의 주체가 되는 것. 내가 나의 주체가 돼서 나를 제일 먼저 돌보는 것. 이것이 주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연습이 뭐가 있을까? 행동이 뭐가 있을까? 하신다면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면 부자가 되는 습관 이런 얘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잠자리를 정리하라고 그래요. 잠자리를 정리한 사람과 정리하지 않은 사람과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잠자리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잠자리 정리가 주체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새는 침대를 많이 쓰니까 이불을 개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불만 짝짝 펼쳐서 제자리에 놓고 베개만 제자리에 놔도 그게 이제 이불 정리가 되는 건데,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도움이 돼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제안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잤던 자리를 좀 정돈하는 것. 그건 내가 잤던 자리니까 다시 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잘 잤다 또 몸을 좀 움직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5분 안에 또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물을 한 잔 마셔주는 거예요. 밤사이 우리 몸은 굉장히 탈수의 상황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건 혈액과 산소가 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저는 물 마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벌컥벌컥 한 컵을 금방 마시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물을 좀 미지근하게 한 다음에 그래도 이 한 컵을 아침 내에는 마셔야지 하는 편인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모금 정도는 이상은 마시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 마시는 행위가 나를 위한 행위잖아요. 일어나서 내 아들 잘 있나? 우리 남편 어떻게 하고 있나? 나 회사 어떻게 가야 되나? 우리 아내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몸과 마음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 물 마시는 행위가 실제로 우리에게 뭐 탈수 상태의 몸에 도움을 된다, 이렇게 신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이유에도 다른 누구보다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돌아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 마시는 액션 제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건 한 3분 명상, 묵상, 기도, 심호흡, 여러분이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은데 가만히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심호흡 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몸과 마음을 좀 이완시키는 거죠. 그걸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떠오르게 될 텐데 그냥 그거를 물 흐르듯이 좀 내놓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한다, 1시간 동안 명상한다, 묵상한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수준급의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2분, 3분 앉아서 숨 쉬는 거 정말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이 그렇게 내 마음을 하루 시작할 때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때로는 집안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안에 많으면. 그런데 애를 키우거나 집안에 사람들이 많거나 그럼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그 3분만 좀 나를 기다려달라고 말하거나 문을 닫고 방 안에 앉아 있거나 어떤 장소에 특정한 자리를 좀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명상, 숨쉬기, 기도 이런 부분들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들이 많아요. 제가 영상과 묵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요새는 실제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울증이 왔거나 공황이 왔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운동과 함께 명상과 묵상을 제안한다고 하거든요, 의료계에서. 왜냐면 그것이 실제로 신경계와 감정, 몸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아침에 앉아서 나에게 숨을 깊이 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시간, 짧은 시간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이 2, 3분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건 이게 참 이렇게 단순하고도 웃긴 일인데 씻었냐 이거 물어봐요. 그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일매일 씻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뭐 세수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 나가야 되면 당연히 씻고 학교 가야 되면 씻고 밖에 나가야 되면 씻겠지만 실제로 많은 가정주부들이 그거를 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갈 일 없을 때는 그 부분을 되게 소홀하게 할 수 있는데 메이크업을 완전히 잘해야 된다. 옷을 완전히 예쁘게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샤워하거나 세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너무 추하지 않은 정도로 단정하게 하는 거. 머리를 휘황찬란하게 하지 않아도 좀 빗질을 한두 번 한다거나 하다못해 비비크림을 좀 바른다거나 내가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라는 자고 일어나는 모습을 오래 유지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정도 내단장을 하는 게 마음과 몸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침에 급하게 샤워만 하고 나가는 습관이 있었거나 샤워를 못하고 나가서 막 이렇게 머리를 벌집으로 하고 가거나 머리를 아침에 빗지 않거나 이런 습관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나의 몸을 좀 단정하게 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볼 때 단정하게 하는 그 시간을 아주 짧게라도 가지시는 게 되게 좋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뇌과학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그 태양을 아침에 우리 몸이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아침 해를 맞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호르몬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사실 없겠지만 그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는 게 하루의 기분을 정한다고 하니까요.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오거나 혹은 비가 오거나 해가 뜨지 않는 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기엔 해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낮엔 밝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는 해의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뜬 다음에 깜깜한 밤이 아니라 좀 흐리더라도 그때 잠깐 나가서 5분, 10분 걷는 게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실 때 아침에 나를 좀 돌아보고 싶고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5분, 10분 정도 잠깐 나가셔서 걸으셔도 좋고 아니면 아침에 계획적으로 늘 그 시간에 출근을 하셔야 된다면 너무 차나 지하철에 이렇게 가만히 있고 박혀있지 않는 경로를 찾아보신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데려다 주실 때 출근할 때 하여튼 아침에 어떤 경로로든 좀 걷는 것을 아침 루틴에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건 시간을 막 시작하기 전에 끌려다니는 걸 하기 전에 명상하고 나서 잠깐 1, 2분이 시간이 있으면 오늘의 다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소리 내서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인텐션을 셋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요가 수업 가면은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숨쉬기를 시켜요. 어떤 동작도 시작하기 전에 숨을 쉬게 깊이 숨을 쉬세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요가 시작했을 때는 내가 이제까지 숨을 안 쉬었었나 할 정도로 내 숨이 이렇게 목과 이 가슴팍 위에서 왔다 갔다 깔딱깔딱 했었구나 이런 걸 느낄 만큼 깊은 숨이 몸까지 끝까지 안 들어갔었다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숨 쉬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긴장을 이완하면서 숨 쉬는 숨을 참 안 쉬는구나. 그러니까 몸이 긴장하고 있거나 이런 걸 좀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숨쉬기를 하고 나면 오늘의 인텐션을 정하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의 요가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할지 한 가지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래요. 생각이 안 나면 내 걸 가져가서 쓰세요. 그러면서 자기 오늘의 의지와 다짐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거창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오늘 하루는 끌려만 다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한 가지는 할 거야. 오늘 하루는
음, 마음이 좀 뚝 떨어질 땐 잠깐 멈추어서 숨쉬기를 할 거야. 난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내가 있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내가 좀 내 인생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주는 거, 의도하고 싶은 것, 다짐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거 말한다고 오늘 다 지켜지느냐?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 꼭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의지와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걸 내가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하루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때, 내가 의지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소멸하게끔 하는 행동들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것도 나를 막 모가지 잡아서 끌어가거나 나를 완전 지우고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다 이 일들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 내가 나를 돌보는 것, 내가 나를 듣는 것,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를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일들 중에 몇 개만 하셔도 되고 한 개만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아침에 얼마나 끌려다니고 있었는지를 생각하시는 것.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작은 발걸음을 할 건지 생각하시고 시도해 보시는 것. 아침 5분이요. 아침 5분으로 끌려다니는 아침에서 내가 있는 아침이 될 수 있다면 시작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저의 아침 루틴을 좀 소개해 볼까요? 이제 제 아침 루틴을 소개할 텐데 이거는 여러분의 루틴과는 다를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니까 저한테 가장 알맞고 제가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는 아침 루틴은 이거더라고요. 전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갔다가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음악 한 곡을 들어요. 한 2, 3분짜리인데요. 숨 쉬면서. 그리고 주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고 거의 외부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저는 커피숍을 가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아주 이제 의도적으로 갖다 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엔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숨쉬기 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읽고 싶던 어떤 책이든 책의 한 챕터를 아주 간단한 챕터를 좀 읽어요. 그리고 조금 그거에 대한 생각 쓰고 그 다음에 운동을 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되게 그런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뭐 요가 수업을 가거나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혼자 조용히 운동을 하거나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씻고 밥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 커피숍에 있을 때 책 읽고 나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을 좀 적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데 만약에 일이 많거나 저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해야 되는 압박에선 좀 자유로워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때때로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출근한 것과 같은 류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조금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루틴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걸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제 마음가짐이 너무 다르고 그날 하루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날 하루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루틴을 좀 지키려고 하거든요. 저는 금방 제가 없어져요. 이제 일을 악물고 노력하는데도 그렇게 정신 안 쏟고 있으면 어느새 내가 나를 소멸시키고 있는 행동들을 막 저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몇 가지 루틴만 좀 잘해도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첫걸음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제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신가?
그리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잠자리 정리하는 거, 뭐 해보면서 걷는 거, 식구 단장하는 거, 물 마시는 거, 그리고 명상하는 거, 의지와 다짐 정리하는 거, 오늘 할 일 정리를 미리 해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이것 중에서 여러분이 이건 내가 연습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정하시거나 한 가지만 정해서 좀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있는 아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끌려다니는 상황을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 내가 똑같은 일을 해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소멸하지 않는 건 아주 간단한 데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일 아침엔 여러분의 의지가 담긴 내가 있는 아침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것이 쌓이다 보면 이제까지 끌려다니고 내가 없었던, 내가 소멸당했던 아침들의 패턴을 끊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마주하고 나를 좀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아침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그걸 하다 보면 그 패턴이 쌓여서 내가 나를 만나는 일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혹은 지금 여러분이 이거 아침에 들으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아침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잘 지내세요.